아주 어린 연령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입 모양도 잘 관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두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을 배우려면 입을 봐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알짜는 멤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 언어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대한아동병원협회 발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문은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영상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중간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요새 언어 발달 지원을 호소하는 분이 좀 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실제로 보면 아주 어린 연령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입 모양도 잘 관찰이 안 되고 본인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두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을 배우려면 입을 봐야 되는데 네. 마스크가 참 우리의 많은 것을 앗아가고 있어서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과거에는요, 애가 때 되면 다 말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좀 빨리 개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또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어린이집을 또 조금 빨리 보내기 시작하면서 네. 어린이집을 안 가는 나이가 되면 요즘 젊은 이제 어머니들은 또 문화센터라든지 네. 아이들을 네네. 보게 되는 상황들을 또 많이 보시고요. 또 하나 제일 많은 부분들이 조리원 동기들. 네, 조리원 중요하죠. 동기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 네.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라 우리 애는 왜 늦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예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빠르면 좋다. 요 이야기는 아이가 왜 늦지? 어떤 영역에서 말이 늦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언어 치료가 좀 빨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네. 것도 언어가 돼야 사회생활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언어 발달이 너무 늦은 거는 여러 가지를 좀 네. 퇴행시킬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발달이라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발달을 우리 아마도 어머님들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발달의 영역이 대근육, 소근육, 네. 사회성, 언어, 인지, 이제 네. 18개월이 넘어가면 독립적인 자조이라는 자조까지. 활동들 네. 이런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 발달들은 서로가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네. 상호작용이 서로 돼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발달이 진행이 돼 있어요라고 한다면 언어만 보시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서 실제로 이 전문가를 발달의 찾아가서 균형이 적절한지 네, 네. 혹시 언어가 지연돼 있는데 다른 발달에 지연된 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아,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달이 느리면 다른 발달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이 돼야지 네. 아이의 어떤 지연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주면 네, 언어를 네. 빨리 또 개입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네. 아이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기다려도 되는가를 헷갈려 할 때 네. 말이 늦기는 하지만 알아듣는 건 귀신같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래도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우리 애는요 말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근데 네. 왜 말만 못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의 전체적인 수용 언어, 알아듣는 언어와 그 다음에 실제로 표현하는 언어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에 아이가 뭐 의자에 엄마가 앉으라고 할 때 누구야 빨리 와 앉아 다 하고요. 동선이 항상 일정하고 이때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아이가 몸에 익혀져 있어서 엄마가 다음에 뭘 시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그게 아닐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알아듣는 언어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네. 되고 이게 결국 아이의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괜찮아지겠지 이것보다는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아이가 진짜 현재 수준이 어떻지? 다른 발달의 수준은 어떻지?
내가 어떤 자극을 줘야 될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애가 발달이 전체적으로 늦는지 언어만 늦는지 그다음에 분명히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그런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달시키면 이게 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막을 수 있기 나중에는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수면에서 알자면서 이렇게 기질 아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이제 기질적으로 순하고 신중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언어가 지연이 돼 있으면 좀 위축되는 경우가 그렇겠네요. 있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은 답답하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서 네. 혹시 그게 공격적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네. 이게 아이의 나중에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언어가 사회성, 자존감에도 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네. 팀장님은 몇 개월 아이들 언어에 가장 관심이 갔던가요? 보통 이제 돌이 좀 지나면 한 13개월에서 18개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잘 표현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그 원령에는 어떤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정상의 적절하다고. 범위에 네. 있는지. 네.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기준이 우리 애가 어떤 말을 할 줄 아냐. 이거에 대해 초점을 네, 많이 맞아요.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12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발달에 의미가 있는 시기인데 네. 요 12개월 하면 저희가 상담할 때도 실제로 아이가 12개월쯤에 대근육이나 소근육은 어땠고 언어도 그때 어땠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근데 12개월 정도가 되면 일단 엄마 아빠 그다음에 네. 그 외에 자기가 의미 있는 명확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단어가 있느냐. 네,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한 18개월 이 정도 넘어가면 엄마 아빠 이외에도 의미 있는 단어가 한 8가지 정도 이상은 되는 게 요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밖에도 아이들이 이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손가락으로 뭐 적어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네. 요구한다든지 주세요. 뭐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언어 발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팅은 몇 개월 무렵에 잘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언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포인팅 하는 네. 것이. 적어도 18개월. 네. 정말 18개월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 부분에 있어서 18개월은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언어 발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부모님이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언어는 결국 모방에 의해서 돼서 언어 모방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모방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건 동작의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의 모방이 잘 되는 친구들이 언어 모방이 쉽고 언어 모방이 잘 되는 친구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다가 확장하는 것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급하니까 누구야 엄마 따라해봐. 물 따라해봐. 이게 아니라 요 연령대는 엄마가 듣고 싶은 그래 너 지금 물 먹고 싶구나 물 주라고 아이가 올 거니까 네. 물 해봐 그럼 줄게 이것보다 너 물 먹고 싶어 엄마가 물 줄게 이거 물이야 물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따라해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돌 무렵에는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네, 이겁니다. 그렇죠.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엄마인 거가 돌까지는 되어야 되는 거고 18개월이 되게 중요한데 18개월에 8개 이상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할 수 있어야 있다. 되고 포인팅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네. 18개월이 우리가 재접근기 네,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그렇죠. 시기인데 18개월이 언어에서도 매우 중요하네요. 네. 우리 모든 면에서 육아에서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따라서 하게 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네. 부작용만 부르는 일이잖아요. 언어에 대해서도 그걸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언어가 늦는지 안 늦는지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 검진이죠. 네. 검진 가셔서 발달 검진에서 아이가 영역별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결국 문항을 쭉 읽어보시면 네.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취약한지 결국 추적이 나왔다.
그럼 뭐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는 지켜보라 라고는 하지만 하나하나 집에서 엄마가 해보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검사를 받기 이전에 이렇게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도 해보실 수 있고 또는 내가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네. 우리가 아마 보험공단 안에 KDST 네, 이 도구들이 네.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이 연령에 맞게 쭉 네. 한번 직접 일상에서 점검해 보시는 거 도움이 네.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보험공단에 가서도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영유아 검진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하실 때 집에서 미리 이렇게 빼갖고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아이가 공을 발로 찰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걸 한 번도 안 시켜봐가지고 할 수 없다고 체크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 뭐 더 어린 연령에서도요, 아이가 못 낀다고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길 기회를 안 주지를 주는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영유아 검진의 문항들은 이 시기에 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안 해봤다면 한번 시켜서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 시기가 봅니다.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자율성으로 가는 아주 핵심의 네,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언어 발달 지연이 예상이 된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언어 발달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 이제 발달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발달 평가를 할 수 있는 발달 센터가 있는 소아과 선생님이 계신 곳. 네, 이렇게 연령이 어린 시기에 또 다른 문제 행동이 없다면 네.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곳이 좀 늘어나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그런 센터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비용도 되게 걱정되잖아요. 네. 실제로 대략 얼마나 들까요? 비용도 사실은 뭐 다양하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발달이 지연돼서 평가를 받아서 내가 정밀 검사를 한다. 이럴 땐 대부분 보험이에요, 급여예요. 급여라서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의 나라. 네. 네. 예전에 없었던 네,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발달과 관련돼서 관심이 생겨가면서 정밀 검사, 베일리 검사죠. 네. 베일리 검사는 이제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 부모님들이 네. 부담 없이 그래서 병원 안에 가능한 한 대학병원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베일리 검사나 이런 정밀 검사는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모님 자부담이 한 4만 원, 5만 원? 와, 네, 이 몇십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냥 개빈적으로 갔을 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인 걸 보험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지원을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특히 바우처 발달 네. 관련된 바우처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병원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이게 이제 진단이죠, 소견서나 이걸 가지고 바우처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시 병원 안에 센터가 있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한 회기당 8만 원 네. 정도로 해서 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일리 검사는 어린아이들의 발달 정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험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지금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의료보험 영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우처가 잘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의논해 보시면 의외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바우처도 개인 부담을 조금 더 하면은 네, 바우처를 받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연초에 좀 서둘러야 되죠. 그렇죠. 연말에 시기가 가면 다르죠. 바우처가 없어버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네, 지역마다 다르고 이렇게 잘 알아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또 오늘 또 아쉬운 말씀 있으신가요? 언어 발달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의 발달의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이 눈에 띄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여유, 부모님의 여유. 그런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내가 기다려주는 엄마가 제일 좋은 치료사이고 네. 제일 좋은 전문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엄마가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비용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불안해서 가정 내에서 서로 다투지만 마시고 빨리 전문가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를 신뢰하면 불안이 훨씬 더 낮아져요. 네. 불안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것을 토대로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아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꿀잠은 알자.